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동결한 데 이어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조치인데 향후 LTV 조정 등 고강도 규제도 시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지난 5일 벌어진 주문 취소 사태와 관련해 오늘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한양액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미국 FDA 승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 제3의 렉라자 발굴을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자사주 17.5%를 대규모 공개 매수합니다. 개인 자금 544억 원을 투입해 책임 경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섭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조정 등 고강도 규제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동결 결정한 것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합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사이 6번째 대출금리 인상입니다. 오는 27일에는 IBK 기업은행도 금리 인상에 가세합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0.45%포인트 올립니다. 지난달부터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총 20차례 이상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한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 모기지 신용보험 MCI와 모기지 신용보증 MCG 상품 취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신한은행은 MCI와 MCG 모두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총규모는 이번 달 보름도 되기 전 5조 원이 늘었고 어제 기준 6조 7,902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담대 비중은 90%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서 수도권 가상금리 인상 적용 외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없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조정과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이 추가 규제 카드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추가 규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정부의 기존 대책이 시장에 적용되는 시차 등을 고려해 LTV 등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미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지난 5일 벌어진 주문 취소 사태와 관련해 오늘 유감스럽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금융투자협회에 발송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소비자 피해 보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연 기자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오늘 안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블루오션의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답변서에는 앞서 5일 벌어진 일방적 주문 취소 사태와 관련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및 유감스럽다는 사과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이 현지 ATS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해당 답변서에 따라 각 증권사들의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루오션에 대한 서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한 만큼 이번 답변서에는 금전적 보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답변서에 금전적인 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며 오전 안에 오는 답변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증권사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 중단 사태의 쟁점은 주문 취소 여파로 발생한 정규장 거래 지연입니다. 당시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정규장 중에도 주식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증권사가 있었는데 미국 정규장 개장 후에도 계좌가 묶인 서학개미들의 원성이 자자해서입니다. 프리마켓에서 급락했던 반도체 등 주요 종목의 주가가 정규장 개장 이후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래소 때문에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거래소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6,300억인가를 이렇게 함부로 주라.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규장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고를 문복시키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뺏었는지 여부. 다만 단기간 내 미국 주식을 한국 낮 시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데이마켓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서학개미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무리하게 재개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레버리지가 막혀있는 CFD 사태만 봐도 쉽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아예 ATS를 교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블루오션 사태는 보안을 강화한다 해도 100% 막을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블루오션 외에 타 거래소를 알아본다거나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식품의약품국 승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 제3의 렉나자 발굴을 위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유한양행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는 창업 정신이 렉나자의 FDA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미국 입성을 계기로 추가 혁신 신약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조욱재 유한양행 대표이사 사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 콘레드 호텔에서 렉나자 FDA 승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렉나자의 미국 허가는 회사 발전의 이정표로 생각하고 제2, 제3 렉나자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선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도움을 주자라는 유한양행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창업 정신이 렉나자의 FDA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2016년부터 임상에 돌입, 렉나자를 2021년 3월 제31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국내에서 1차 치료로 보험급여가 확대됐고 이달에는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렉나자의 FDA 승인은 국내 전통제약사와 바이오벤처의 오픈 이노베이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상황. 유한양행은 기업의 경계를 허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미국, 유럽 그리고 호주의 각
지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 물질을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후보 물질들을 글로벌 제약회사와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의 20% 이상을 R&D 연구비에 투입하고 있는 유한양행. 제2, 제3의 렉나자를 찾기 위한 신후보 물질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자사주 17.5%를 대규모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자 전환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 경영에 나서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개인 자금 544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 17.5%를 공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약 23% 할증된 가격인 1,600원에 회사 주식 3,400만 주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의 공개 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입니다. 이번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김 부사장은 기존에 보유한 2.3%를 더해 총 19.8%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현재 한화갤러리아 일대 주주는 주식회사 한화로 36.31%를 보유하고 있고 김 부사장이 2대 주주, 한화솔루션이 1.39%로 3대 주주입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화솔루션으로부터 갤러리아가 인적 분할돼 신규 상장된 이후 13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갤러리아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대규모 매수는 최근 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 경영 강화라는 설명입니다. 공개 매수는 적자 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주주들과 함께 회사를 한층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한화갤러리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장기 소비 침체로 백화점 부문 매출이 감소한 탓입니다. 한편 이번 공개 매수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한화갤러리아 지분이 60%에서 42.5%로 줄어들게 되고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당첨만 되면 20억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소식에 큰 주목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에서 50가구의 자녀 세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부정 청약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하자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인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에서 50가구의 자녀 세대가 나왔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1일 계약을 마감한 결과 자녀 가구는 특별 공급에서 29가구, 일반 공급에서 21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단지는 당첨되면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달 말에 진행한 청약에서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 527대 2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치고 보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녀 세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부정 청약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예고되면서 당첨자 중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계약을 포기해 자녀 물량이 대거 발생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단지는 당첨자가 발표된 이후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최저 당첨 가점도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겼다는 소식에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의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약 만점의 조건을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각각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당첨자가 조부모나 부모를 주민등록 등본상으로만 세대원으로 끼워넣는 위장전입 꼼수로 가점을 높인 게 아니냐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과 같은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직원은 은행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시내 한 영업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당 여신거래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업점 직원 A씨는 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기간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여년 동안에 걸쳐 사고 금액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109억 4천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발되는 등 올해만 총 4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내부 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금융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다음 달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납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를 잇따라 예방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회장 외에도 지역상의 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서울상의 부회장단 등이 참석합니다. 경제계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 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에 착수합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경영 실태 평가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번 실태 평가에는 대형 저축은행 2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다음 달 본격적인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 조정을 앞두고 당국이 업계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합니다. 경영 실태 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경영 상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태 평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좀 자산 건전성을 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이거든요. 이제 공고했는데 뭐 처분도 안 하고 계속 있거나 뭔가 자산이 계속 안 좋은 상태면 다음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들을 누가 사고 싶고 이럴 때 뭐 그런 과정에서 좀 깨끗하게 된 거를 사기가 편하고. 이번 평가 대상은 올해 1, 2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저축은행 3곳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를 진행했는데 불과 2달 만에 당국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이 늘어난 겁니다. 평가 결과 취약 등급인 4등급이나 위험 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이뤄지고 부실 채권 처분과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장 강도가 높은 경영 개선 명령이 나올 경우엔 영업 정지 또는 합병이나 매각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실태를 다 봐가지고 민원 감축 들어가고 임원 교체도 들어가고 증자 무조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강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대형 저축은행까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위클리 퀴즈의 이수빈입니다. 치맥, 피맥이 아닌 책맥을 들어보셨나요? 책과 함께 맥주를 마신다는 뜻인데요.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와 하이트진로 켈리가 책맥 이벤트를 선보여 화제입니다. 켈리 맥주병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밀리의 서재 한 달 구독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독서 다이어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는데요. 지정도서 한 권을 읽고 밀리의 서재 독서 다이어리에 글을 올리면 켈리 스페셜잔 등 다양한 경품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책과 맥주의 독특한 만남에 새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과 함께 커피 대신 맥주 한 잔 어떨까요?
인공지능과 농구가 만난 대회가 화제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린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전국 결선에서 AI 로봇 농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AI로 코딩한 농구 로봇이 제한 시간 내 골을 많이 넣으면 이기는 경기인데요. 충남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학생과 성인 약 30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교구를 활용해 로봇을 코딩했는데요. 이렇게 코딩한 로봇을 머신러닝으로 작동시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로봇 제작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누구나 쉽게 AI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번 농구대회처럼 앞으로 AI를 접목한 또 다른 스포츠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롯데 GRS가 배려형 키오스크를 도입합니다. 키오스크 외관 디자인과 내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지털 소외계층에 친화적으로 개선했는데요. 먼저 휠체어 이용 고객과 노인, 어린이를 위해 키오스크 높이를 1m 53cm로 낮췄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스티커, 물리조작 키패드, 직원 호출 버튼도 배치했습니다. 기존 스크린 터치바드로 조작해야 했던 단점을 개선해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키오스크를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또 음성 기술도 적용해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 텍스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도 탑재됐는데요. 해당 배려형 키오스크는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엔젤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 매장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에 눈길이 갑니다. 편의점 업계가 독특한 추석 선물을 선보입니다. GS25는 하이엔드 위스키를 이색 선물로 내세웠는데요. 최고가 스카치 위스키 상품의 가격은 무려 5억 원. 또 LG전자의 가전 구독 상품도 추석 선물로 선보였는데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안마의자 등 효도 가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CU는 이동주택을 선물로 출시했습니다. 이동주택 상품은 거실과 주방, 욕실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실제로 이동주택이 명절 선물로 판매돼 눈길을 끄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골드바 상품을 추석 선물로 선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느새 추석이 성큼 다가온 지금 또 어떤 이색 선물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위클리비즈였습니다. 동국제강그룹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동국인베스트먼트가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설립 5개월 만에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연내 미래성장 소부장 펀드를 결성해 투자 첫걸음을 내딛겠다는 목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방산업체 최초로 호주의 해외 생산기지를 완공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양산하고 2026년 레드백 궤도형 장갑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주도로 대규모 조직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근당이 출시한 고함량 비타민 이뮨듀오 멀티비타맥스가 출시 1년 8개월 만에 1,000만 병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액상, 캡슐, 정제의 3중 복합 제형으로 구성돼 물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종근당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